안녕하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도파민 돈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들어갔습니다. 재밌는 거 봤을 때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현상이랑 연결된 밈 그리고 도파민 트렌드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고전적인 개념부터 해서 최신 소비 트렌드 보고서까지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자료들로 문화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또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재미를 찾는지 그 본질을 좀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밈이라는 거,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1976년에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썼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그리스어 미메마, 이게 모방된 것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진 아시죠? 그것처럼 문화나 사상 같은 게 복제되고 퍼져나가는 기본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 생각이나 유행 같은 것들이 모방을 통해서 뇌에서 뇌로 이렇게 전달된다. 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유전자처럼 얘네들도 변이하고 서로 경쟁하고 또 자연 선택되고 그러면서 진화한다고 본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진단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2020년에 세계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밈 이론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현재랑 미래를 색깔로 표현하게 했거든요. 색깔로요? 그건 좀 신선한데요? 네. 당시 응답자들이 현재 한국 사회는 좀 빨강, 그러니까 지배나 억압 같은 이미지로 봤는데 미래는 파랑, 공정이나 법치, 그리고 초록, 유대감이나 공동체 같은 사회가 되길 바랐다는 거예요. 아, 밈 개념을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보고 뭘 원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집단적인 어떤 생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밈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유전적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이타적인 행동이나 입양 같은 것도 밈으로 설명이 된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밈 이론의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전자의 이기성만으로는 다 설명 안 되는 현상들 있잖아요. 이타적인 행동 같은 거요. 이게 왜 계속 유지되냐면 그 행동 자체가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밈으로서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따라하고 퍼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 행동 자체가 매력적인 밈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뭐 자기 유전자를 직접 퍼뜨리는 거랑 상관없는 입양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권력욕 같은 것들도요. 이런 것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영향력, 즉 밈을 퍼뜨리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되게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그러면요, 요즘 정말 많이 얘기하는 도파민 있잖아요. 이건 밈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도파민이랑 게임 용어, 파밍 합친 말이라는데 그냥 단순히 재미 돋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단순한 재미 추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도파민은 즐거움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집, 파밍하려는 경향을 말해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쾌감을 주는 도파민 분비를 계속 원하게 되잖아요. 그런 본능이랑 연결된 거죠.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네. 실제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도파민이라는 단어 언급량이 2022년 1월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15배나 늘었다고 해요. 15배나요? 와, 정말 관심이 폭발적이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 현상이 지금 주목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배경에는 역시 스마트폰이 크겠죠. 영상 언어가 발달하고 또 시성비라고 하잖아요. 시간 대비 성능. 네, 맞아요. 시성비 중시하는 거랑 또 재미 자체가 삶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 변화도 크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짧고 확 와닿는 콘텐츠, 숏폼을 엄청 선호하잖아요. 이게 도파민 트렌드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쇼폰 플랫폼 월평균 사용 시간이 OTT 서비스의 5배 이상이라는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5배요? 정말요? 와, 그 정도로 숏폼에 빠져 있다는 거네요. 네, 그만큼 짧고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기업들이 이런 도파민 트렌드를 가만히 둘 리가 없겠네요. 마케팅에 엄청 활용할 것 같은데요. 뭐 농협은행 너무 예쁘네요 밈이라든지 KB국민은행 광야세계관 웹드라마 같은 거요. 네, 당연하죠. 기업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트렌드를 활용하고 있어요. 일단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숏폼 광고는 기본이고요. 또 온라인에서 본 정보를 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오게 만드는 역쇼루밍 전략도 많이 써요. 더 현대서울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죠. 아, 온라인으로 보고 실제 매장에 가보게 하는 거요? 네. 그리고 사용자들이 알아서 따라하고 퍼뜨리는 밈이나 챌린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KB국민은행처럼 아예 몰입도를 높이는 세계관을 구축하기도 하죠.
광야 같은 거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도파민을 자극하고 있네요. 네. 밈 자체가 이제 도파민 시대의 핵심 컨텐츠이자 놀이문화가 된 셈이에요. 기업들은 이걸로 소비자들이랑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현상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걱정하는 목소리도 꽤 크잖아요. 뭐 팝콘 브레인이라든지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죠. 일단 밈 이론 자체에 대해서도 뭐 물리적 실체를 증명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 있긴 한데요. 도파민과 관련해서는 역시 과도한 자극 추구가 문제예요. 이게 집중력 저하나 문해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크죠. 문해력 감소요? 네. OECD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 읽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예전보다 늘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네요.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도 좀 무섭고요. 네. 그게 이제 팝콘 터지듯이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좀 경고적인 표현이죠. 그럼 기업 마케팅도 좀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버거킹 와퍼 판매 종료한다고 했다가 사실은 아니었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완전 난리였죠. 그런 식으로 너무 자극적으로 과장해서 혼란 주는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도 좀 인간적인 교감, 휴먼 터치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차별화된 경험을 주면 이제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단순히 도파민 스위치만 누르는 게 아니라 진짜 관계를 맺는 쪽으로 가야 한다? 네,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관계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네요. 문화 복제의 단위인 밈에서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재미를 찾아 나서는 현대의 도파민 현상까지. 밈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틀이 되고 또 도파민이 어떻게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의 어떤 고민 지점들까지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평소에 그냥 무심코 소비하던 컨텐츠나 즐거움을 찾는 방식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보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생각해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밈은 이게 우리한테 좋은지 나쁜지 상관없이 막 스스로 퍼져나가고 도파민은 우리를 계속 더 강한 자극으로 이끌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의식적으로 정보를 고르고 즐거움을 경험해야 할까요? 그냥 중독되거나 휩쓸리지 않고 진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